코스피 지수는 왜 항상 제자리일까요?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우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 코스피의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S&P 50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만성질환이 지수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관만 하기엔 이릅니다. 최근 코스피 내부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맞물리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죠. 어두운 그림자와 새로운 빛이 공존하는 현재의 코스피 시장. 과연 탈출구는 어디일지 10부작을 통해 코스피의 객관적인 명암을 완벽히 해부해드립니다.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숫자로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날카로운 통찰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주역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AI 열풍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죠. 스퀘어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선점하며 사상 최대의 랠리를 펼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맹추격 중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 2024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가 둔화되면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하죠. 반도체라는 단일 섹터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은 코스피의 강력한 무기이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읽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피의 가장 뜨거운 호재입니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 1 미만의 헐갑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과 기업 가치 제고를 촉구한 것이죠. 실제로 금융주, 자동차주 등은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며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정책에 기대감을 품고 수십조 원의 한국 주식을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빠진 자율 공시 위주라 맹탕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도 여전합니다. 단순히 배당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수입니다.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법적, 세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밸류업은 단기 테마로 끝날 것입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구호에만 그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내부에서는 수출 소비재의 반란이 거셉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K뷰티, K푸드의 인기가 폭발하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수직 상승했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냉동김밥, 인디 브랜드 화장품 등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일 기록했습니다. 과거 중국 내수에만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는 것이 경제 지표가 흔들려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개별 기업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지수 자체를 추종하기보다 이런 수출 주도형 강소기업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죠. 구조적인 K컬처 수출 성장이 코스피의 새로운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든 K브랜드의 전력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수출 지표는 화려하지만 한국의 뼈대인 내수 경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 부채가 짓누르면서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완전히 꺾였죠. 유통, 건설, 내수 중심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주가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더 큰 시한폭탄은 아직 완전히 터지지 않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입니다. 중소형 건설사와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치솟으며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잠재적 내관이죠. 수출과 내수가 완벽하게 쪼개진 K자형 양극화 현상이 현재 코스피의 가장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수가 오르더라도 내수 회복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성장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화려한 수출 성적표 이면에 가려진 서늘한 내수 시장의 그림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없이는 절대 오르지 못하는 기형적인 수급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외국인 자금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후반대의 킹달러 현상이 고착화되며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므로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날 확률이 높아지죠. 수출 기업에게는 고환율이 유리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딜레마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고 강달러가 꺾이느냐에 코스피의 운명이 달린 셈입니다. 외부 변수에 너무 쉽게 휘청거리는 천수답 증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매일 아침 미국 환율과 금리, 동향을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핵심은 세금과 지배구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 50%의 상속세율 탓에 오너 일가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주가가 높아지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수익률을 낮추고 알짜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며 소액 주주의 뒤통수를 칩니다. 오너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 이 기형적 구조가 디스카운트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밸류업 정책을 외쳐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이 없다면 공연불입니다. 법과 제도가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한 코스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소액 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룰 세팅이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스피의 답답한 흐름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수십조 원을 팔아치우고 미국 증시로 대거 짐을 쌌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는 서학개미 보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죠. 주주를 대우해주고 실적만큼 정직하게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의 맛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코스피의 기초 체력인 수급은 더욱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 논란까지 겹치며 탈출러시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국 민조차 외면하는 증시에 글로벌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떠나간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뼈를 깎는 신뢰 회복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코스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서운 지수의 착시 효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극소수 대형주만 오르고 나머지 90%의 주식은 소외되는 현상이죠. 지수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계좌는 파란불인 투자자가 수두룩합니다. AI 수혜주, 전력기기, 밸류업 테마 등 특정 섹터에만 돈이 몰리는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보다 확실한 주도주를 고르는 안목이 필수입니다. 시장에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오르는 놈만 끝없이 오르고 내리는 놈은 끝없이 내립니다. 거시 경제 지표보다 기업의 확실한 실적 증명과 현금 창출 능력을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막연한 묻지마 투자 대신 실적으로 증명하는 진짜 우량주를 솎아내는 냉철함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의 화려한 수출 이면과 내수 침체, 지배구조의 맹점 등 객관적 팩트를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피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투 트랙이 정답입니다. 첫째, 밸류업과 배당 매력을 갖춘 확실한 저PBR 가치주, 금융, 자동차 등을 하방 방어용으로 담으세요. 둘째, AI 반도체, K 전력기기, 음식료 등 수출 경쟁력을 증명한 압도적 성장주를 공격수로 쓰세요. 어설픈 테마주나 내수 중심의 한계 기업은 과감히 포트폴리오에서 쳐내야 하는 잔인한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결코 장기가치 투자가 쉽지 않은 시장임을 명심하고 사이클을 이용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나침반 삼아 당신의 계좌를 냉정하게 리밸런싱 하십시오. 냉혹한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이 10부작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